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봅시다. 그 다음 해볼 건 이제 리액션 미케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오늘 수업하면 이걸 끝이죠.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지? 네. 가는데, 갑자기 이제 우혁이가, 네? 민혁이래. 민혁이 누구예요? 민혁이 누구예요? 모르겠네. 민혁이가 어떻게 올라? 근데 민혁 그 민혁이 말고 쌤이 아는 민혁이가. 그러게 말이야. 쌤 민혁이를 지금 한가는 민혁이 알아요? 민혁이요? 아니 그 쌤한테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혁이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저희 집 어느 동이에요? 저희 용호동이요. 용호동이요. 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다 가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저 남포동에 가서 영화가 보고 싶은 거야. 네? 그래갖고 전철을 타고 남포동 자갈치까지 간 거야. 네. 가지고 영화를 하나 딱 봤어 혼자서. 네. 역시 감성 우역인 거지. 네? 어? 아니 갑자기 사람한테 이상한 프레임이에요. 무슨 뭐 예를 들면 칸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다는데 뭐 어떤 영화야? 하면서 막 보고 막 보고 근데 딱 영화를 보고 나면 또 당연히 또 어떻게 돼?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뭘 먹지 하다가 그러면 자갈치시장에서 주로 먹을 수 있는 게 꼼장어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갈치시장에 가서 그 막 꼼장어 구이를 막 혼자 맛있게 먹은 거야. 혼자 먹방을 막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이 심심하니 이제 어떻게 그럼 달달한 게 먹고 싶네. 해서 갑자기 옆에 보니까는 달콤한 팥빙수를 파는 가게가 있는 거야. 저 팥빙수 싫어요. 거기서 죄송해요. 저 팥빙수 싫어요. 그건 안 되겠어요. 아이스크림. 자, 하여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루 즐겁게 놀았다 하고 이제 다시 또 전철 타고 집에까지 간 거야.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이제 뭐냐면은 엄마는 집에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했더니 엄마가 생각하시는 건 그냥 얘가 학원에서 수업을 끝나고 늦었지만 집에 왔다. 엄마는 이것만 보실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것만 볼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 이 우혁이는 어떻게 된 거야? 실제 우혁이는 집에서 남포동까지 갔다가 영화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꼼장어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다시 집에 왔다 이건 거지. 이때 그 각각의 경로 집에서 어쨌건 학원에서 집에 간 게 최종이긴 하지만 단순 처음과 단순 최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최단 경로들 예를 들면 여기서 남포동까지 남포동에서 극장까지 극장에서 자갈치시장까지 자갈치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각각의 최단 경로 그걸 화학 반응에서 엘러먼터리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우혁이가 집에 도착한 그 모든 전체 과정에 대한 그 각각의 엘러먼터리 리액션이 뭔지를 밝혀내는 것 그걸 리액션 미케니즘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정도 되면 이놈의 사람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는 눈에 잘 띄요? 잘 안 띄요? 예를 들면 우혁이가 학원에서 나와서 집에 바로 안 가고 남포동 가는 전철을 탔다라는 건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 몰라? 몰라요. 알 수 있지. 있어요? CCTV로 다 찍히잖아. 대한민국은 CCTV 천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맘만 먹으면 이 사람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정도 큰 물체는 얘가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갔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들 혹은 만들어진 생성물들은 그 분자 하나하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분자 하나하나가 눈에 절대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반응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어떤 단일 단계 반응을 따라서 최종 생성물까지 갔는지는 알아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 키넥티스라고 하는 챕터 전체는 화학 전체에서 혹은 연력 혹은 자연과학 전체에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연구가 극소수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미케니즘 연구가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요. 그래서 만들어낸 적절한 미케니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우선 첫 번째는 1. 제한된 단일 단계 반응. 이 단일 단계 반응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엘러먼트 리액션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이제 우여기의 이 행동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화학 반응에서의 이제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관련된 분자들끼리 충돌을 통해 바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뜻합니다. 즉 주어져 있는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반응 내에서 왼쪽에 쓰여져 있는 반응물, 분자끼리 충돌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생성물이 되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엘러먼트리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제시된 그 엘러먼트리 리액션을 선형조합하면 선형조합이 뭐예요? 수학 시간에 나왔을 텐데. 선형조합이 뭐예요? 정답. 어떤 변수나 함수를 거기에다가 임의의 상수를 곱해 가지고는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 걸 선형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 있는 단일 단계 반응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더하기 빼기 알겠죠?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전체 반응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제대로 제시가 된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자, 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반응 중간체라고 번역합니다. 반응 중간체. 자, 이 녀석은 뭐냐면요. 반응 중간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not 반응물 nor 생성물. 자,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데 얘는 뭐냐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반응 시작할 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초기 조건은 이렇게 쓰도록 하자.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낫겠다.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단일 단계 반응에서 나타났다가 반응 완결 전에 완전 소멸하는 물질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합니다. 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는 철저하게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서 제시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다는 얘기죠. 어떤 반응물을 통해 생성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을 번갈아 보니 반응물의 이 부분은 유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해리가 돼가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치면 그 반응물들끼리 충돌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유지되고 어느 부분은 변형이 되어가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상상을 통해서 얘가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런 중간에 물질이 나타났다가 이게 또 반응해서 생성물이 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자가 넘겨짚는 화합물을 바로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지만 이 연구자의 직관은 연구자의 직관은 항상 맞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는 전체 속도식에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 식상에서 연구자에 의해 제시될 수는 있으나 전체 실험 데이터를 통합한 속도식에는 저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는 어떻게 된다? 그 존재를 확인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존재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일 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가 쉽다. 그러면 거짓말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하기가 쉽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거짓말하기 아주 어려워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요. 누구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즉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는 대부분의 경우가 싹 다 구라예요. 그 구라를 한 200년 동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모르거든.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 근데 이 생 구라도 한 200년 치다 보면 이 구라들끼리 이게 또 말을 맞추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왜 거짓말을 했는데
들킬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을 또 했어. 그럴 경우 앞 거짓말과 뒷 거짓말의 논리 구조가 성립해야 되지.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어차피 이 거짓말이 어떤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라를 친 건데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그와 비슷한 또 다른 반응에서 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생겨. 그럼 구라의 기술이 막 늘겠지. 그걸 200년 동안 계속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학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은 걸 리액션 미케니즘이라고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액션 미케니즘은 대부분 다 구라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그런데 그 구라가 200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놀랍게도 실험 데이터를 설명해 주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구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리액션 미케니즘은 완전 뭐다? 완전 상상의 영역이 이 영역의 어떤 연구 분야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완전 상상이에요. 완전 상상. 예.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매우 드물게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케니즘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매우 믿을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 미케니즘들이 몇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미케니즘 중에서 노벨상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 반응 미케니즘에서 제시되는 몇몇 반응 중간체가 실제로 실험적으로 측정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반응 중간체들이 그럼 생각해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휙 사라지는 거면 이 반응 중간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안정성이 그 되게 안정한 놈이란 얘기예요. 상당히 불안정한 녀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리액션 이게 여기 이 중간체들은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 그 중간체들의 소멸 뭐 이렇게 반감기 정도가 한 10의 마이너스 9승초 막 이래. 그러니까 한 10의 마이너스 9승초 있다가 막 사라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알겠죠, 시영아? 그래. 시영이 기절할 것 같아. 시영이 힘내주세요. 힘내주세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할까요? 안녕. 예,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손을 딱 편 다음에 네. 내가 원기둥 유리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 원기둥으로 된 유리관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 불을 꺼놔서 깜깜해. 네. 그래서 손으로 더듬어서 이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요? 원기둥.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더듬어서 원기둥이 있는 걸 느껴. 그리고 이제 이때 팔 뒤꿈치를 몸에 조금 붙여.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더듬어 봐. 더듬으면서 턱을 좀 들어. 턱을 쭉 들어. 그럼 허리가 쫙 펴지지? 허리가 쫙 펴지지? 최대한 턱을 들고 허리를 더 들어. 허리를 들어서 옆에서 보면 척추를 가슴 쪽으로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밀어. 척추를 위쪽으로 가슴을 위로 들라고 이렇게 들어. 들고 목을 어지럽지 않을 정도로만 뒤로 쭉 올려. 그리고 이렇게 펴. 그러면 척추하고 경추하고 등이 쫙 스트레칭 될 거야. 이거 상체 운동할 때 항상 가슴대라고 했었는데. 네. 자, 시원하죠? 네. 되게 시원하죠? 이거는 나뿐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다 추천하는 자세예요. 알겠죠? 네. 추천 자세야. 자주 하세요. 자주. 알겠죠? 네. 자주 해. 자주. 알겠죠? 오케이, 됐다. 시원하죠? 그렇지. 종종 해. 그래. 자, 그래서 이런 게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인데 재밌는 건 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는 놀랍게도 불안정하지만
activated complex와는 다르게 명확한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사실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체도 안정한 녀석이에요, 불안정한 녀석이에요. 이 자체도 불안정한 놈이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는 얘가 반응 중간체보다 사실은 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명확한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반응 중간체는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반응 중간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준다. 8, 8, 8, 8, 9, 10, 7, 8, 8, 8. 자, 그 다음 세 번째. catalysis. 우리말 번역? 촉매. 자, 촉매라는 거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면 뭐가 변한다고 하죠? 반응 속도가 변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좀 양론적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촉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반응물 아닙니다. 역시나 생성물도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반응 초기부터 완결이 될 때까지 다시 이렇게 씁시다. 반응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완결되면 그 질량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을 갖는 걸 촉매라고 합니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질량이 최종적으로는 변하지 않아.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 촉매라고 하는 녀석은 세 번째 전체 속도식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반응 중간체는 전체 속도식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안 나타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표현되면 안 되는 건데 저 촉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거의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내가 넣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반응 속도식에도 충분히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있다고. 알겠지? 요것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와 캐탈리시스의 차이다. 이런 것들이 반응 메커니즘 연구에서 계속 나와.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거기 한 장 넘겨서리. 거기 연습문제 15번 한번 봐봐. 연습문제 15번. 느리다나 빠르다 빠르다 이런 거. 그건 또 나중에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저기 우리 강민이 느리고 빠르고 되게 뭐냐면 뭔가 끌리는 게 있나 봐. 저기 뭐야? 저기 누구냐? 저 민강이 느린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아요? 순위를 두긴 힘든 것.
그래요? 그래. 하여튼 느리고 빠른 과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쉬어봅시다. 자, 얘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저 위에 보고 있어요? 아 지금 필기하지 않고. 빨리 써. 그거 이거 너 들은 다음에 마지막 필기할게요. 그래? 그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전체 반응식은 그거 보시면 그 NO2에다가 F2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설라분에 NO2F 뭐 이런 걸 만들었나 봐요. 알겠죠? 이렇게 했나 봐요. 자, 근데 이때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이게 반응 1하고 단계 1과 단계 2의 두 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전체 반응식 상에서 반응물은 누구하고 누구야? 반응물은 누구하고 누구야? 반응물은 누구하고 누구야? 반응물은 NO2랑 F2. 그렇지. 네. 반응식 상에 전체 반응식 상에 왼쪽에 있는 게 다 반응물인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 NO2하고 F2가 반응물인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생성물은 뭐야? 생성물은 NO2F. NO2F가 되는 거지.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거기 단계 1하고 단계 2를 천천히 살펴보면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하는 게 있어. F요. 뭐야? F. 거기 F 원자가 하나 등장하지. F2가 아니고 F. 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리액션. 이걸 인터미디에이트를 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반응 메커니즘 상에서는 반응식상에 원래 없었던 반응 인터미디에이트가 이렇게 제시될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이따 1, 2, 3, 4번 중에 뭐가 가장 좋은 답안인 거겠어요? 4번이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 사실은 1, 2, 3, 5번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응 연구, 반응 속도론 연구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제시된 반응 중간체의 존재를 확인하면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4번의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이제 인트로덕션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 A 두 번째 몰리큘 브래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저런 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데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분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분자도 뭐 예를 들면 뭐 합기도 뭐 이런 것처럼 분자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네. 자, 이건 뭐냐? 어떤 단일 단계 반응에서 충돌에 관여하는 입자의 개수, 요걸 분자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습 문제 16번. 자, 문제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어떤 반응 메커니즘이 하나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반응식이 3개가 쓰여 있을 텐데 짜잔. 짜잔. 그 다음
짜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세 단계의 반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요. 이런 말을 써요. 자,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어떤 의미냐면 얘는 그냥 난데없이 NO2CL이라는 분자가 있다가 거기서 얘가 툭 하고 쪼개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단일 단계 반응의 의미가 그거예요. 진짜 얘가 다른 것에 일체 도움 없이 그냥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하다가 퉁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네. 이런 경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를 유니몰리큘라라고 해요.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1분자도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유니몰리큘라,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은 1분자도. 뭐만 알겠죠? 네.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반응은 진짜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염소 원자가 어디선가 휴 비행에 날아오는 거야. 그리고 H2 분자가 어디선가 휴 비행에 날아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쾅 한 다음에 충돌 후에 쪼개져 나갈 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나간다는 얘기야. 다른 거 일체 없이.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럴 때 쓰는 말, 이럴 때 쓰는 말 바이몰리큘라. 우리말 번역은 뭐 이분자도.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왜 뭐 그런 말 있잖아.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럼 욕할 것 같지는 없잖아요. 저 욕할 것 같지는 없잖아요. 저 어쨌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 바이섹슈얼이라고 하지. 그때 쓰는 게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다음 이건 또 뭐겠어요? 이건 또한 바로 보시다시피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하나, 둘, 세 개의 입자가 공간상에서 동시에 날아왔다가 쾅 충돌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다시 두 개로 쪼개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합쳐지고 누군가는 다시 쪼개져서 세 개의 입자가 두 개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세 입자가 동시에 충돌을 해야 되지.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트라이몰리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간차로 두 개가 먼저 부딪히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동시에 부딪히는 네, 이 모든 건 동시 충돌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중요한 건 어떤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드시 동시 충돌이에요. 동시 충돌. 이게 되고 그 다음 충돌은 만약에 봐봐 세 개가 있는데 네. 쾅 충돌한 다음 그 다음 또 충돌해서 반응이 된 건 그건 단일 단계 반응이 아니에요. 그건 새롭게 두 개가 충돌돼서 뭐가 만들어졌고라는 또 다른 단일 단계를 정한 다음 네. 그 만들어진 게 또 누구랑 충돌했다라는 단일 단계를 다시 한번 제시해야 돼요. 단일 플러스 단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단일 단계 반응은 그 입자들의 동시 충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1 What is the molecularity of each elementary step? 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각각 uni, bi, trimolecular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네. 자, 두 번째 전체 반응식을 써보셔. 기본적으로 이 proposed mechanism을 어떻게 쭈르륵 더하면 전체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럼 쟤네들을 쭈르륵 더했을 경우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바로 NO2 Cl H2O 그 다음 HNO3 더하기 HCl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 개를 쭈르륵 더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반응 중간체는 여기서 누굴까요? 한 순간체 NO2CL OH. 여기서 반응 중간체는 누굴까요?
그래서 반응 중간체는 누굴까요? 자, 우선 반응 중간체의 후보는 네.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어야 되죠? 반응물도 아니고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반응 식상에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다 반응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성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때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후보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NO2Cl과 OH, N2. OH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네. N2의 정체는 뭘까요? 카타르시스. N2의 정체는 뭘까요? N2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여기서 N2의 역할은 얘는 촉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생겼다가 나가 사실 사라진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끝에 있었으니까. 자, 잘 보세요. 네. 이게 반응 중간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반응 중간체가 맨 처음 나타나는 단계가 어디예요? NO2 같은 경우는 이거죠. 네. 좀 잘 봐. 없다가 생겼죠. 네. CL이 나타나는 단계는 어디예요? 네. 역시나 2단계네요. 없다가 생겼죠. 네. OH가 나타나는 단계는 어디예요? 두 번째 단계. 여기네요. 없다가 생겼죠. 네. 근데 N2는요? 있다가 있어. 그냥 처음부터 계속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중간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N2는 앞 단계에서 관여를 안 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N2의 역할은 뭐다? 반응 중간체가 아니라 촉매다. 근데 이게 촉매는 이게 단일 단계가 아니라 음. 촉매가 들어가면 원래 하나의 반응은 여러 개로 쪼개져가지고 이거를 활성화제에 낮춘다고 알고 있는데 저게 단일 단계 반응이면 N2는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게? N2가 없었으면 네. 요 놈이 충돌을 해서 영 다른 경로로 반응 진행이 됐을 거고 네. 그 덕에 반응 속도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N2 덕에 트라이 몰리큘러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 연구자는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이 단일 단계 반응 이게. 그러니까 네. 이 OH 더하기 NO2 더하기 N2가 HNO3 더하기 N2가 되는 반응 자체가 단일 단계 반응이잖아요. 네. 그럼 N2를 추가함으로써 경로를 바꾸는 게 아예 그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 단계라고 하면 얘가. 이게 없으면 네. 두 개가 충돌해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럼 N2가 없을 때 OH랑 NO2를 합치면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럼 N2가 있어야지 단일 단계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연구자는 제시한 거라고요. 아 그런 의미로 제시한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야 이 실험과 관련된 데이터가 설명될 수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반응 미케니즘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데이터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데이터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의문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와 있는 것 그대로 그냥 풀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눈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제시한 것 외에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몇 시죠? 54분이요? 자,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네. 준다이. 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연구자의 테크닉. 왜? 우리 요즘 쓰는 말로 기술 들어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술 들어간다 이런 말 쓰잖아. 몰라? 몰라요? 기술들. 근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기합들은. 이러니까 영화를 봐야지. 아.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거 영화를 봐야지. 그래서 연구자들이 자기들의 구라를 들키지 않기 위해 들어가는 기술 알겠어요? 요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알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냐면
명심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따로 쓸 수도 있고요.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기술이 세 가지인데 1, 2, 3을 따로 쓸 수도 있고 1, 2, 2, 3 혹은 1, 3을 콤비네이션 아니면 1, 2, 3을 동시에. 그러면 이 기술을 쓰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바로 실험 데이터의 설명이에요. 즉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이 기술을 어떻게든 골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세 개를 놓고 어떻게 조합하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테크닉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명심할 건 이겁니다. 기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봐요. 기술 1, 2, 3번이 있는데 연구자가 데이터를 봤더니 이 실험 결과는 반드시 1번, 2번 기술을 조합해야만 실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다 라는 반응이 있다고 쳐봐. 네. 이때 여러분이 나는 3번을 배웠는데 3번 기술 들어간다면 문제가 바로 틀려. 3번 이상 들어간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바로 틀려. 알겠죠? 바로 틀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분석한 연구자가 2, 3번 테크닉으로 이걸 분석했어. 그런데 그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이 난 1번도 배웠는데 하면서 1, 2번을 조합해서 기술 들어가면 바로 틀려. 무슨 말 알겠죠? 이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우혁이 했던 것처럼 반응 메커니즘에 딴지 걸면 무조건 틀려. 알겠죠? 무조건 틀려. 그러면 반응 메커니즘 문제는 반드시 뭐가 제시되어 있겠어?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연구자가 몇 번 기술을 썼는지가 제시되어 있어. 반드시 그것만 써야 돼. 알겠어요? 네. 문제에 거의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건 1, 3번을 조합해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럼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 돼. 알겠어요? 네. 거기에 2번 기술 들어가면 바로 틀려. 알겠죠? 이걸 명심해야 돼. 이건 철저하게 뭐에 맞춘? 실험 결과에 맞춘 모든 구라기 때문에 구라에 맞춰서 기술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그 기술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1.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뭘까요?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아주 유명해서 줄임말로다가 RDS라고 씁니다. 자, 얘는 여러 단계 중 가장 느린 단계가 전체 속도를 지배한다 라고 가정하는 테크닉입니다. 이 Rate Determining Step은 어떤 단계에서 slow 혹은 RDS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반응 메커니즘이 몇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 어떤 단계에 슬로우, 뭐 우리말로는 느린 이런 식이 있겠죠. 그럴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디도 슬로우라는 말이 없다. 그럼 이거 쓰면 된다 안 된다? 바로 틀려요. 알겠죠? 명심해야 돼. 알겠지? 명심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테크닉. 자, 두 번째 테크닉은 영어 표현으로 프리 이퀄리브리엄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사전 평형 혹은 빠른 평형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얘는 어떤 의미냐면 1. 어떤 단일 단계의 반응이 매우 빠르게 평형에 도달한다는 가정입니다. 이때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냐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반응물이건 생성물이건 당연히 그 주어진 단계에 반응물이건 생성물이건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가정에서만 쓸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이게 왜 가정일 수밖에 없냐면 대부분의 반응은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응은 오랜 시간 후에야 평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특정 단계에서 너는 그냥 평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또한 연구자의 구라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드시 풀이 혹은 풀이 빼고 이퀄리브리엄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이 가정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테크닉. 바로 steady state approximation.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정류 상태 근사라고 하고요. 역시나 아주 유명해서 줄임말이 있습니다. SSA. SSA. SSA로 많이 줄였습니다. SAS라고요? 아니. 자기 그 세대예요? 아니에요. 자기 80년대생이구나. SAS가 SAS 앞동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요. 와. 자, 어쨌건 첫 번째 1, 두 번째 1. 네. 반응 전체에서 특정 중간체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 그래서 이제 얘를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중간체의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가 0 된다고 가정하는 테크닉을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당연히 이건 역시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그 문제 전체에 그 특정 중간체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말이 있을 때만 쓸 수 있겠어요. 저 말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속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도론 내용은 더 있습니다만 메스터톤에서는 요런 정도까지만 제시가 된다. 근데 혹시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속도론 전체 강의를 뭐냐면은 제공을 해 드릴 테니 시간이 남는 사람은 이 동영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걸 보시면 나머지 강의를 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화학 반응 속도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메스터톤 안에는 속도론 양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여기까지가 거의 다예요. 8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8시간이 적은 양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 하면 뭐 문제도 안 풀어보고 뭐 그랬겠죠. 이렇게 풀어보고. 자, 됐죠? 그럼 여기까지. 또 뭐? 여기서 어떻게 언급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어플 이게 다 언급돼야 된다면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있어요. 이 언급이 꼭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오케이, 수고.